네, 안녕하세요. 장동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인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서 갇혀 있지 않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디스코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확인하면 이렇게 예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고 많은 메신저 중에 굳이 디스코드를 쓰는 이유는요. 윈도우스도 지원을 하고요. 맥도 지원을 하고요. 웹브라우저에서도 디스코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iOS 핸드폰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도 됩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 맥 뭐 다 있습니다. 모든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알람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PC든 뭐 핸드폰이든 어디서든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겸사겸사 디스코드 가입하면서 우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커뮤니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디스코드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iscord.com으로 들어와서요.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여기 계정이 필요한가 옆에 가입하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거 입력하고 몇 개 계속 하다 보면은 가입 바로 끝납니다. 예. 이거 그냥 우리 업비트 빗썸 가입할 정도의 지능이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유저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 입력하라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입력하면은 바로 가입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 디스코드 채널의 웹훅 주소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디스코드로 우리가 들어와서 디스코드 서버를 하나 만들 겁니다. 서버를 하나 추가해서 나의 서버인 거죠. 서버 추가기를 눌러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직접 만들기라는 걸 눌러주고 여기 선택하는 거 다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만 쓸 거니까 나만 쓸 거니까 건너뛰세요를 누르고 그냥 바로 서버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라고 그냥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누르면은 이렇게 서버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 채널로 메시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여기 채널 편집이 있습니다. 채널 편집을 눌러주면은 밑에 연동이 있어요. 이 연동을 클릭을 하고 연동에 지금 웹후크라고 나오죠. 이 웹후크를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시라고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제널이라는 채널에다가 웹후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변경사항 저장하기를 누르고 이 웹후크 URL을 복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URL을 통해서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이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제너럴 채널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를 웬만하면은 나중을 위해서 고정하기를 넣어주세요. 고정하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뭐 메시지가 이렇게 막 알람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점점 가려지니까 여기 이제 고정된 메시지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내가 옛날에 올렸던 고정했던 그 디스코드 웹북의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뷰로 가서 웹북 스크립트를 짜서 이 주소로 보내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우리가 디스코드 채널에 웹북 주소를 알아냈고요. 이제 웹북 메시지를 형식을 지켜서 만들 겁니다. 제이슨이라는 형식을 꼭 지켜야 돼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웹북 형식은 제이슨 포맷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이슨 포맷은 중괄호를 감싸주고요. 큰 따옴표를 2개 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컬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큰 따옴표에는 뭘 넣냐? 우리가 키라는 걸 넣어야 돼요. 키는 맘대로 넣는 게 아닙니다. 이미 디스코드에서 정해놓은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인 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이라는 키를 넣어주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값, value를 이 컬런 다음 따옴표에 넣어주는 겁니다. 값이니까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bot1이라고 네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 컨텐트 키를 넣기 위해서 컴마를 구분을 해주고요. 큰 따옴표를 만들어서 2개 쌍을 만들고 그 사이에 컬런을 넣고 첫 번째 큰 따옴표에 컨텐트 키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 스펠링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 value는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말 그대로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메시지 내용을 넣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name과 content가 설정이 전부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이슨 포맷을 디스코드 웹 형식에 맞게 웹훅 형식에 맞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제이슨 형식을 이 alert 펑션 안에 넣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lert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지금 만든 이 포맷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 하나를 만들게요. 만약에 종가가 시가보다 커졌으면은 이걸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lert를 여기서 만들게요. 알람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알람 메시지를 원래 넣어 줘야 돼요.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첫 번째 메시지를 넣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메시지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메시지를 그대로 넣어 줍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걸 마우스로 갖다 대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 얼러트에 들어가는 형식이 스트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자열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문자열이 아닙니다. 중괄호로 돼 있죠. 그래서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작은 따옴표를 넣습니다. 큰 따옴표를 넣지 않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안에서 이미 큰 따옴표를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큰 따옴표를 또 쓰잖아요. 그러면은 벌써부터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갑자기 색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큰 따옴표 여러 개를 쓰니까 이렇게 에러가 난 거고요. 실행해도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큰 따옴표로 감싸줄 때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색깔도 딱 문자열 색깔로 변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러트를 보낼 때 항상 색이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형광색인가 뭐 노란색인가 아무튼 이런 문자열 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달할 때 문자열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자열 안에 이 제이슨 포맷이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else 자 클로즈보다 오픈이 큰 게 아닌 나머지는 이제 클로즈가 오픈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음봉일 때죠, 음봉. 그래서 alert 해서 여기도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트를 좀 바꿔줄게요. 위에는 양봉, 밑에는 음봉이라고 해줄게요. 이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alert를 보내는 그리고 이걸 디스코드로 보내주는 스크립트를 완성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세이브를 하고 add to chart를 눌러서 여기에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추가시켜 주고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 없겠죠. 우리가 여기다 플롯한 것도 없고 뭐 여기 표시하라고 뭐 글자를 넣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 디스코드 웹북이라는 이 인디케이터에 적어 놓은 타이틀이 표시만 되면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얼러트를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얼러트를 의미하는 이 모양이 있어요. 이게 자명종 시계처럼 생겼죠. 얘를 누르고 여기서 우리가 알람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Create Alert를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디스코드 웹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인디케이터의 타이틀을 그대로 나오죠. 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얼러트 액션 중에 웹북 URL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설정해 놓던 디스코드 웹북 URL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아까 얻었던 웹북 URL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웹북 URL, 이 제너럴 채널에 연결된 웹북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빈칸, 웹북 URL 빈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세팅이 다 끝난 거고요. 이걸 이제 create를 누르면은 우리의 스크립트에 맞게 조건에 맞으면 그에 맞는 얼러트가 이쪽 URL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 생겼고 생기자마자 이 양봉이 바로 조건이 만족을 해서 바로 양봉 메시지가 여기 떴죠.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면은 양봉 메시지가 bot1이라는 이름으로 잘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성했던 유저네임 키에 bot을 넣었고 그리고 컨텐트에 양봉을 넣었잖아요. 그대로 적용돼서 들어왔죠. 얘가 유저네임, 얘가 컨텐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디스코드로 웹풍 메시지를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수정을 좀 했어요. 얘를 bot을 2번으로 바꾸고요. 네임을 컨텐트를 양봉에다가 이렇게 느낌표 3개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다고 해서 이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등록된 얼러트는 그 당시에 등록된 얼러트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한번 삭제를 하고요. yes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웹북하고 다행인 건 URL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다시 크리에이트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눌렀더니 이제는 양봉 봇 2로 왔죠. 그리고 컨텐트도 바뀌었죠. 양봉 3개가 땡겼고요. 그리고 지금 음봉이 생기자마자 바로 또 음봉이 들어왔죠. 이렇게. 잘 반응하죠. 엄청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알러트를 쓰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어떤 사항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항상 그에 맞는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컷으로 끝내려다가 왜냐면 이 교육 영상 특징이 10분이 넘어가고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려다가 요즘에 여기 저희 디스코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받고 있어서 힘이 됩니다. 여기 가입해서 찾아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힘이 돼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양봉, 음봉 그러니까 어쨌든 디스코드 메시지 보내는 목적은 이렇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대체 이 양봉이 어디서 온 건지, 어느 거래소에 어떤 코인으로 왔는지 뭐 그냥 쉽게는 여기 메시지에다 다 담으면 돼요. BTC, USDT 그리고 바이낸스라고 직접 쓰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코인이 리플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걸로 바뀌었으면은 그럼 또 메시지 따로 다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변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이낸스에서 BTC USDT라는 티커가 이 종가 가격으로 그리고 음봉이 나왔고 5개 봉 저가는 뭐 이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지표값인 거죠. 뭐 RSI를 넣겠다면 RSI가 나오는 거고 이동 평균이면 이동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변하는 정보다. 내가 직접 넣는 값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맞게 업비트면 업비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컨텐트 양봉, 음봉이라고 해 놓은 거를 이제 정보를 더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수를 4개 제가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siminfo.prefix라는 거는 이게 이제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거래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 기준으로는 바이낸스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거래소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업비트를 보고 있으면 저게 업비트라고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커는 말 그대로입니다. 티커. 혹시 티커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비트코인을 따지면은 이런 BTC라는 이런 비트코인을 좀 줄여서 부르는 말이랑 뒤에 그 화폐 단위 있죠. USDT. 뭐 업비트면은 BTC, KRW 뭐 이런 거겠죠. 원화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티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지표값을 넣은 거예요. 저는 뭐 RSI를 쓰셔도 되고 맘대로 쓰세요. 이제 쓰시고 싶은 거 뭐 RSI나 이동 평균이나. 근데 저는 하이스트랑 로우스트라는 이 고가를 거하고 저가를 구하는 이 고가를 기준으로 5개 봉 안에서 고가를 구하는 거고요. 저가를 기준으로 5개 봉 안에서 저가를 구하는 그런 지표값을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거 문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아주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큰 따옴표 앞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 주세요. 작은 따옴표라는 거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이 2개 있는 걸 큰 따옴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하기를 앞에다 넣어주시고요. 여기를 한 번 더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따옴표로 감싸진 부분이 이런 이 하나가 있잖아요. 얘랑 여기 작은 따옴표로 감싸진 이쪽이랑 서로 더해서 연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기다가 펑션을 하나 써야 되거든요. str.format이라는 펑션을 이렇게 한 번 더 감싸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컨텐트 안에다가 우리가 저 변수에 있는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format 펑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컴마하고 자, 우리가 양봉 앞에다가 거래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중괄호로 감싼 0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양봉 이렇게 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컴마 뒤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하는 변수 이름 exchange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0번에 이 0번에 exchange가 변수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문법만 잘 지켜줬으면은 잘 나올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있던 웹북을 지워주고요. 추가해서 디스코드 웹북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잘 나왔죠. 바이낸스에서 양봉이라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걸 넣어 볼게요. 0번 다음에 뭐죠?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물어봐서. 자, 1이죠. 0 다음에 1이죠. 그래서 0 다음에 다음 거를 이제 1로 표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컴마하고 저 1에 넣을 변수를 넣어 줍니다. 티커죠,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이낸스에서 BTC, USDT, 가,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는 0번에 대응되고 티커는 1번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고 귀찮지만 원래 있던 웹북을 지워 준 다음에 다시 여기 플러스 눌러서 웹북으로 크리에이트 해 주세요. 그럼 기다리면은 이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나왔고 티커도 잘 나왔죠.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티커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도 이제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0, 1 다음에 2를 넣고 이 가격으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 놓고요. 여기에는 이제 5개 봉 고가는 2 다음에 3을 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를 1씩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0, 1에 대한 변수는 채워졌고 2, 3에 대한 변수를 마저 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가격에는 제가 종가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곡 5개 본 고가는 아까 우리가 저장한 하이스트 5 얘를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고 얘를 리무브 해준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 눌러서 디스코드 웹북을 추가해 주시면 나왔죠. 바이낸스에서 BTC USDT가 42039.34 달러 가격으로 양봉이 나왔고 5개 봉 고가는 45,400달러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봉은 이제 똑같죠. 여기 있는 거 복사해 볼게요. 여기 작은 따옴표부터 그대로 쭉 끌어서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생성된 거를 좀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음봉이고 5개 봉 저가고 바꾸고 그리고 여기는 로이스트라는 변수로 바꿔줘야겠죠. 이러면 이제 음봉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은 한번 음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금 당장 양봉이니까 제가 1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1봉은 지금 음봉이니까 잘 먹히겠죠. 크리에이트 알라트 눌러서 디스코드 웹북 크리에이트 하면은 자, 잘 됐네요. 바이낸스에서 BTC USDT가 어떤 가격으로 음봉이 나왔고 5개 봉 저가는 44,467달러다.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좀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치킨 시켰습니다. 저 너무 고생해서 치킨 좀 먹을게요. 근데 이게 디스코드를 위해서만 한 건 아닙니다.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이런 방식이 나중에 자동 매매를 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자동 매매할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 가격을 알아야 매매를 넣을 수 있거든요. 시장가 주문을 넣으려면 그 당시 종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래소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자동 매매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 지금 배운 내용을 그대로 연장해서 나중에는 자동 매매까지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